안녕하세요. 왕인종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전쟁,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앞으로 미중 전쟁이 어떻게 이제 결말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그 사회입니다. 중국을 바라다보는 그 시각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의 의견도 있고 또 비주류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 미국인의 시각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하게 현재 그 트럼프 백악관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인사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입장과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 학자들의 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글쎄 괜찮을 것 같다.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부류는 당연히 중국과 중국의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부분에서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시 정부 때도 이랬던 인사들을 포함해서 트럼프 정부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와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꼭 이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월가라든지 이런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의 무역 전쟁, 경제 이론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글로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글로벌리스트의 입장, 즉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다양한 그 시각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꼽는다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7개월 정도 일하다가 Fire and Fury라는 마이클 울프의 책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딸 이방카를 벽돌같이 멍청한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백악관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그 백악관에 있을 당시에 치프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가라고 볼 수 있고 공화당의 여러 캠프에서 특히 트럼프 캠프에서 활약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해군 출신이고요. 70년대하고 이제 말과 이제 80년대 초에서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보수를 대표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한 그런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이제 2000년대, 200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지, 신문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트 하트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브레이트 하트 뉴스라는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를 차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보수 논리를 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유순하게 대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가장 강한 반공주의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그동안에 그 미국의 정치학자들 또는 국제관계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류는 글로벌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질서에 있어서 패권, 그 슈퍼파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균형점과 견제를 한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체제를 갖출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를 설립해서 국제 경제 체제를 자유주의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소위 영어로는 리버럴 오더인데요. 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류의 의견과는 달리 항상 그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려고 하는 신흥국 사이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 파워 폴리틱스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레엄 앨리슨이라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2017년에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은 Destined for War이라고 그래갖고 예정된 전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돼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은 이제 부제에서 결국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과연 전쟁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보면서 과거 최근에 한 200년 정도에 있었던 세계 그 열강들의 특히 강대국과 신흥국으로 부상하는 국가들 사이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한 16건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결과 12건의 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금세기에 전쟁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레엄 앨리슨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본다고 할 경우에 전쟁의 불가피론을 제시한 그런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01년도에 이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그 미시건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 역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보다는 항상 그 세계의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유순했던 그런 정책들이 중국을 너무나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작년도에 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Great Delusion이라고 해서 우리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질서, 평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갈구하고 그런 입장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일대학에서 작년에 출판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를 표해야 된다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이 많은 수입을 하게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수입 경쟁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제품들은 미국에도 지금 현재 US 스틸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그 수입품들 또는 중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특히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수입 경쟁적인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한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해야지 결국 미국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에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데 경제적인 수단으로는 아무래도 관세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그 로버트 블랙웰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했던 커트 캠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온건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중 관세 보복 정책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한다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정말 그 미국과 중국의 거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월가의 금융 자본가들은 대체로 유순하고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 중국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 또는 미국 기업들이 농업 부문을 포함해서 중국에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그다지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라고 이제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하다가 세계은행 총재를 하신 분이 이 로버트 졸릭이라는 사람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분입니다. 이 로버트 졸릭이라는 사람은 한때 그 부시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의 그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면서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전 세계은행 총재다 보니까 중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될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중국을 좀 더 포용하고 중국이 중요한 그 스테이크홀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갈등 관계를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비교적 낙관론을 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는 가장 친중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닉슨 대통령의 데탕트, 소련과의 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정책을 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두 번이나 가서 결국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헨리 키신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친중 인사이고 중국을 잘 포용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에 세계에서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이자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무려 1923년생이니까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헨리 키신저 박사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소 우려를 했던 것이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잘 화해를 하면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반중 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그 네 개의 그룹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서로 견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큰 배경에서 중국을 바라다보는 미국의 네 가지 시각, 네 가지 그룹의 의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